오늘도 하얼빈에서 한국 대표팀의 메달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메달을 목에 건 스토리는 너무 감동적입니다. 스노보드 종목 중에서 비계어는 하나의 큰 점프대를 사용합니다. 최대한 높이 올라서 기술을 선보이는 비계어 종목은 아찔합니다. 만에 하나 실수로 떨어지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짐작이 되기 때문에 훈련 과정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무섭습니다. 이 비계어 종목에서 한국 대표팀의 2006년생 고등학생 스노우보더 강동훈이 오늘 메달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계에서 강동훈이 훈련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면서 기억상실이 걸릴 정도였다. 그동안 연습한 모든 것을 다 까먹고 다시 시작했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어린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늘 높이 날아서 실수로 나가 떨어질 때의 두려움과 끔찍한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고 결국 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메달에는 이런 스토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훈은 오늘 2025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노보드 비계어 결선에서 158.75점을 얻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중국의 양얼룬과 장신재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강동훈은 8일 열린 남자 슬로프 스타일에서 동메달을 수확한 데 이어 이날 동메달을 목에 걸며 멀티메달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선수로서는 첫 메달일 정도로 강동훈은 한국 스노보드 종목에서 새로운 역사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스노보드는 보통 속도로 경쟁하는 알파인 종목인 평행회전과 대회전 등과 화려한 기술을 겨루는 프리스타일 종목인 슬로프 스타일, 하프파이프, 비계어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비계어는 하나의 큰 점프대를 도약해 공중 기술을 선보이는 경기이며 슬로프 스타일은 다양한 기물과 점프대로 구성된 코스에서 높이, 회전, 기술, 난이도 등의 기준에 따라 채점의 순위를 정하는 종목입니다. 강동훈은 이날 1차 시기에서 그랩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뒤쪽으로 회전하는 등 고난도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강동훈은 출발 시 왼발을 앞으로 두는 레귤러 스탠스 선수인데 1차 시기에서 오른발을 앞에 두는 구피 스탠스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메달에 도전하는 3차 시기에서는 4바퀴를 도는 묘기를 실수 없이 보여주면서 결국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채점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유별나게 길면서 한때는 은메달을 놓고 점수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금 은메달을 차지한 중국 선수들과 간격을 좁히지 못하는 점수로 재조정되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 경기를 치르는 일본 선수의 점수가 강동훈을 따라오지 못하면서 최종 동메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채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긴 시간 동안 강동훈의 여유와 환한 미소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최선을 다한 스포츠 선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강동훈의 인스타에는 슬로프 스타일 결선 당시 모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코치님, 트레이너쌤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사랑해요라는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축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동훈은 최근 인터뷰에서 스노우보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먼저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골에서 살 때의 겨울에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렸는데 썰매를 타고 놀다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스노보드를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자꾸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중학교 2학년 때 코치님이 선수 생활을 해보자고 제안하셔서 그때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운동으로 성공하는 것이 서울대 가는 것보다 어렵다며 반대했지만 본인이 너무 좋아해서 결국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선수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2021년 3월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열린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고 슬로프 스타일 32, 비계어 29위에 올랐습니다. 2022년 3월에는 뉴질랜드 카드로나에서 열린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슬로프 스타일 33위, 비계어 13위에 올랐습니다. 강동훈은 2023년 5월 한국 국가대표팀에 발탁될 때에 미국에서 훈련 중에 있었는데 전화로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한 어린아이의 오래된 땀과 노력이 인정을 받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특히 추락 이후 기억 상실의 후유증까지 극복한 것입니다. 강동훈은 지난해 3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슬로프 스타일 52위, 비계어 47위를 기록했습니다. 강동훈의 징크스는 특별히 신는 양말이 2개 있는데 꼭 그중 하나를 신어야 한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대표팀의 어린 선수들이 연일 대형 사고를 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쇼트트랙의 김길리가 2004년생으로 알려져 있고 강동훈 등 2006년생도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2006년생 강동훈과 함께 이채훈과 이승훈도 설상 종목에서 한국 스키 스노보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006년생 이채훈은 남자 스노보드 슬로프 스타일 결선에서 90.00점을 받아 아시아 무대 정상에 섰습니다. 이 역시 동계아시안게임 해당 종목에서 한국이 거둔 첫 금메달입니다.
결선 2차 시기 착지에서 강하게 넘어지는 시련을 딛고 3차 시기 1440도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공중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3바퀴에, 수평으로 1바퀴 총 4바퀴에 1440도를 도는 꿈의 기술인 트리플 콕을 성공한 후 금메달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채호는 2021년 FIS 주니어 월드 챔피언십 하프파이프 3위에 오르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고 2023년엔 FIS 세계선수권대회 하프파이프에서 한국 스키 스노보드 사상 최초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동시에 세계선수권 하프파이프 역대 최연소 우승이라는 새 역사까지 썼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주종목이 아닌 슬로프 스타일까지 접수한 이채호는 오는 13일 하프파이프에서 대회 2관왕에 도전합니다. 이승우는 8일 열린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브 남자 결선에서 95.80점을 받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승훈의 금메달은 한국 프리스키 역사상 처음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한국 스키 대표팀은 2017 삿포로 대회 당시 알파인 스키 남자 회전의 정동현, 크로스컨트리 스키 1.4km 김마그너스 등이 금메달을 딴 적이 있지만 프리스키와는 좀처럼 연이 없었습니다. 2005년생인 이승우는 2021년 국제스키연맹 세계주니어 선수권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며 세계 스키인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2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2023-24 시즌 FIS 월드컵 프리스키 하프파이프에선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연습 도중 눈 쪽을 다쳐 다소 부은 상태로 경기를 치른 그는 시야가 가려진 불리함마저도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겨냈습니다. 쇼트트랙 2관왕 김길리는 2004년생, 스피드스케이팅 100m 깜짝 금메달 이나연은 2005년생입니다. 쇼트트랙 세계 랭킹 1위의 김길리는 쇼트트랙 첫날 종목에서 혼성 2000m, 여자 1500m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김길리는 둘째 날 여자 1000m에서 최민정의 금메달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의 이나연은 신빙속여제 선배 김민선을 0.004초로 제치며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첫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주니어 신기록을 세우며 포스트 김민선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나연은 메이저 종합대회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m 70의 절대적인 피지컬의 스타트 기술, 후반 뒷심을 보강하면서 사고를 쳤습니다. 빙상연맹도 대한체육회도 예상치 못한 반전 금메달입니다. 한국이 금메달을 독식해온 매스 스타트를 견제해 중국이 자국 대회에서 새로 도입한 스피드스케이팅 100m도 한국 잔치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이나연은 선배 김민선, 김민지와 호흡을 맞추며 여자 팀 스프린트에서 1분 28초 6위를 기록, 중국을 0.23초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500m에서 우승한 김민선과 100m 챔피언 이나연은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에 처음 도입된 팀 스프린트 우승으로 나란히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 대표팀 어린 선수들의 도전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고 자랑스럽습니다. 남은 경기들 모두 대한민국 선수들 모두 다치지 말고 멋진 활약 해주기를 기대합니다.